유진과 진호는 30살과 34살의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둘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진호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 소속으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 진호에게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가 맡겨졌어요. 3주간의 유럽 출장이었습니다. 진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어. 혼자 있는 거 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당연하지. 출장 열심히 다녀와.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진호는 아내의 말에 안심하며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둘은 영상통화로 소통하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나고 진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는 진호를 반겨주는 유진의 모습이 반가웠죠. 하지만 유진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진호는 출장 선물로 유진이 좋아하는 향수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진호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나눴던 터라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진호의 머릿속에 문득 의문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3주간 출장을 다녀온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날짜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언제 병원에 가봤어? 이틀 전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임신 4주차 정도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임신 4주차라면 자신이 출장 중일 때 아이가 생긴 셈이었죠. 하지만 진호는 의심을 감추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 그럼 내일 같이 병원에 가보자. 정확한 날짜도 알아보고. 다음날 진호와 유진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정확한 임신 시기를 알려주었어요. 내 예상 수태일은 한 달 전 중순 정도로 보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유진은 기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지만 진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출장 중이던 시기와 수태일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병원을 나온 후 진호는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해 보았지만 어떻게 해도 임신 시기가 자신의 부재 기간과 겹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진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누구 만났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친구들 만났어. 왜 그런 질문을 해?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져갔지만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유진이 잠든 후 진호는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죠. 메시지 목록에서 도훈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습니다. 도훈은 진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일장적인 것이었지만 출장 기간 중 연락이 유독 잦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진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유진과 도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죠.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는 회사 근처 카페로 도훈을 불렀습니다. 왔어. 갑자기 왜 불렀어? 무슨 일 있어? 도훈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진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출장 갔을 때 유진이랑 만났어. 도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잠깐 봤어. 유진이가 혼자 있어서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진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어디서 먹었어? 아, 그냥 집 근처 와인바에서 가볍게 한잔했어. 별거 아니었어.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와인바라는 단서를 놓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나온 진호는 곧장 유진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기간 중 집 근처 와인바에서 사용한 내역을 발견했죠. 진호는 유진이 도훈과 함께 와인바에 간 날짜가 의사가 말한 예상 수태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진호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입구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앞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도둑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인은 진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출장 중이던 날짜의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훈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죠. 오후 8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자고 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진호는 출근한 척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유진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빈 집으로 돌아와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침실 옷장을 뒤지던 중 진호는 도훈의 넥타이를 발견했습니다. 도훈이 언젠가 직접 사온 고급 브랜드 넥타이였어요. 자신의 것과 똑같은 넥타이였지만 도훈은 진호와 같은 넥타이를 구입했다며 자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넥타이가 왜 침실 옷장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진호는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기간 중 도훈 씨가 총 5번 고객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저녁 시간에 방문했고 3번은 다음날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와 도훈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진호는 탐정이 건넨 사진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과 도훈이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죠. 진호는 이제 모든 사실을 직면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진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유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와 같은 일상처럼 보였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유진은 밝은 표정으로 진호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몸이 좀 어때? 임신 초기라 그런지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진호는 유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탐정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알면서 왜 묻니?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도훈이랑 있었던 일이야. 유진은 말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들을 필요 없어. 임신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유진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날 너무 외로웠어. 도훈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져 있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단 한 번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이까지 생겼다고.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진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낙태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난 이 아이를 낳을 거야. 낳고 싶으면 낳아 하지만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혼자서 키워. 진호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뒤따라와 진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그동안 쌓아온 것들 다 버리지 마. 진호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면서 살라고 어떻게 날 보면서 도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어. 게다가 그 남자는 내 친구였어. 유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행복한 시간들 생각해봐. 진호는 유진의 애원에도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난 오늘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는 낳아. 하지만 내 자식이 될 수는 없어.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지만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차에 탄 후에야 눈물을 쏟아냈어요. 진호는 거칠게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죠. 그는 곧장 도훈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훈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진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진호.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도훈의 멱살을 잡고 안으로 밀어붙였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다 알아. 넌 내가 없을 때 유진이랑 관계를 가졌지. 그리고 그 아이가 생겼어. 도훈은 창백한 얼굴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난 유진이를 좋아했어. 대학 때부터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근데 넌 항상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가져갔어. 이번에도 그랬고. 진호는 도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난 내가 그런 마음인지 전혀 몰랐어. 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녀를 좋아했다면 왜 내가 결혼한 그녀를 범했어? 도훈은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후회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어. 유진이도 너무 외롭다고 했고. 그 순간 우리는 실수를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진호는 다시 한번 도훈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정이 배신으로 끝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날 이후 진호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유진이 없는 시간에 잠깐 방문하는 것 외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진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진호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 아내가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는 진호의 말을 듣고 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리한 쪽이에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지요. 진호는 그 말에 조금 생각해 보다가 말했어요.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의 불륜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내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진호는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렸어요. 아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구나. 어머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아내가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제 친구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많이 힘들겠구나.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가볼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진호는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날 배신한 이유가 뭐야? 우린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잖아.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난 그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술에 취해 있었고 이성을 잃었어. 그땐 유진이한테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 후로 진호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도훈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어요. 법원에 출석한 날 유진은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법정에서 담당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였으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어떻습니까? 진호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피고인이 원고의 친구와 불륜 관계를 가졌으며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배신을 용서할 수 없으며 이혼을 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호는 감정을 억누르며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판결이 내려졌어요. 예상대로 법원은 진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진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도훈과의 상간자 소송에서도 진호는 승소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진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죠. 판결 후 밖으로 나오는 진호에게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진호야, 정말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니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모두 버리고 싶니? 진호는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그걸 모두 버렸어.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난 도훈이 생각날 거야. 그런 상처를 안고 살 수는 없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도훈도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다가와 말했죠.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날 미워해도 이해해. 진호는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형제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진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복직한 그는 해외 지사로 발령을 자청했어요. 한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진호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막상 떠나려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진호는 책장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 마지막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 행복에 들떠있던 자신의 표정, 그리고 그 옆에 주례로 서 있는 도훈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앨범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출국 전날 진호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꼭 가야 하니 여기서도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의 결정을 했으니 존중해주자. 진호야, 내 선택을 믿는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진호는 부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하던 진호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배는 5개월 차로 꽤 불러와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모든 걸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와 함께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야. 넌 내 삶을 살고 나도 내 삶을 살자. 새 출발이 필요해. 유진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받은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 배상금이야. 아이를 위해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은 듯 했어요. 진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난 그 믿음이 깨져버려서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었지만 넌 그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길 바라. 그렇게 말한 진호는 돌아서서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호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함께했죠.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다.